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틀어진 골반 문제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특히 여름에 막 몸매 관리하는데 아랫배나 이 허벅지살 유독 안 빠져서 속상했다 하시면 오늘 얘기가 어쩌면 딱 답이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그냥 살쪘다 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다들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다이어트 열심히 해도 이 아랫배는 그대로고 또 엉덩이가 좀 이렇게 뒤로 빠져 보이는 소위 오리 엉덩이 체형 있잖아요. 그리고 상체는 괜찮은데 유독 하체가 좀 발달했다. 이런 경우들. 그 원인이 골반 틀어짐에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. 특히 그 하이힐 자주 신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오래 앉아 있는 분들 이런 습관 때문에 골반이 슬쩍 앞으로 기울면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. 아, 골반이 틀어지는 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, 그럼. 이 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자료들은 설명하나요? 그렇죠. 골반하고 허벅지뼈하고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잖아요. 그러면 그 주변, 특히 이제 엉덩이 아래쪽이나 허벅지 바깥쪽 여기에 그 흔히 말하는 승마살 이게 붙기 쉬워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료들 보면요. 그냥 정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틀어진 골반 때문에 그 주변의 혈액순환이나 림프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좀 원활하지 않게 된대요. 그래서 특정 부위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약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분석하더라고요. 이게 심해지면 무릎이나 발목까지 영향이 가서 다리가 약간 휘어 보이거나 종아리가 좀 두꺼워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. 와, 순환 문제까지요. 이게 생각보다 몸 전체에 주는 영향이 꽤 크네요. 그래서 자료들에서 변비라던가 소화 안 되는 문제, 이런 것도 같이 언급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 점이에요. 이 틀어진 골반이 그 배 안쪽 장기들의 위치나 기능에도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대요. 그래서 변비나 소화불량 이걸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 심해지거나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는 거랑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특히 그 다리 붓는 거요.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신호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상체는 괜찮은데 유독 하체 쪽이 좀 통통하다거나 아니면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. 이러면 골반 틀어짐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인지 자료들에서는 그 하이힐 신는 거 이거 좀 줄이라고 하잖아요. 주 3, 4회 넘기지 말고 편한 신발이랑 번갈아 신는 게 좋다고. 그리고 다리 꼬는 습관. 이것도 골반 비대칭 심하게 만드니까 꼭 피하라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. 네네. 생활 습관 진짜 중요하겠네요.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안 좋다고 하셨는데, 그럼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조언 같은 건 없었나요? 네, 맞아요. 오래 앉아 있으면 그 골반 주변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고 순환도 느려지거든요.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골반 주변을 가볍게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. 이게 좋다고 하고요. 그리고 하체 순환에는 반신욕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운동으로는 골반에 크게 무리 안 주면서 전신 근육 쓰는 수영이나 아니면 바른 자세로 좀 빨리 걷는 거. 이걸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. 걸을 때는 그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그리고 발 모야는 11자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요. 팔자 걸으면 안 좋고요. 그럼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료들은 어떤 방법을 제안하나요? 그냥 살만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순서예요, 순서.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다이어트나 운동부터 막 시작하기보다는 일단 틀어진 골반하고 척추, 이 정렬부터 좀 바로잡는 교정 과정. 이걸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해요. 이 뼈대 구조가 좀 안정된 다음에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같이 해야 진짜 균형 잡힌 몸매랑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. 이런 논리죠. 아, 구조부터 바로 세워라. 네,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식습관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조언들이에요? 주로 그 골반 주변에 지방 쌓이는 거랑 또 부종 완화하는 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양배추, 양파, 마늘 이런 채소들 있잖아요. 이런 게 혈액순환 돕고 노폐물 빼는 데 좋다고 하고요. 또 콩이나 두부 같은 거. 이건 지방 분해나 콜레스테롤 줄이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요.
그리고 다리가 좀 자주 붓는다 싶으면 파치나 율무를 밥에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뭐 율무차, 옥수수 수염차, 귤껍질차 이런 거요. 이런 걸로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 빼는 걸 도울 수 있다. 이런 팁도 제공하고요. 물론 짜게 먹는 거 줄이는 건 기본이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자료들 쭉 훑어보니까요. 우리가 그냥 살쪘다고 생각했던 몸매 고민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 몸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단순히 칼로리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몸이 참 정직해서요. 평소 자세나 습관이 진짜 그대로 체형이나 건강 상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특히 이 골반이라는 게 우리 몸의 중심축이잖아요.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 전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. 이걸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 자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불편함, 그러니까 뭐 아랫배가 나왔다거나 하체 비만 같은 외형적인 신호에서 출발해서 골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요, 여러분한테 이런 겉으로 보이는 고민이 딱히 없다면, 그렇다면 이 틀어진 골반이 어쩌면 조용히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 있잖아요. 뭐 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소화가 좀 더부룩하다거나 하는 그런 신호들. 이런 신호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계신가요? 우리 몸이 보내는 그런 작은 속삭임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